첫째, 함몰 치료는 확실하게 염증이 끝나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병변별로 각각 맞춤형으로 다양한 레이저를 적절히 조합하면서 치료하는 게 치료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IM 피부과 임명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드름 염증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 염증이 또 흉터를 남기는데 이 흉터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많은 분들이 흉터 치료를 해보셨겠지만 여러 번 치료를 하고도 효과 없어서 좌절하고 포기하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다들 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부 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드름 흉터라고 하는 건 예전에는 이렇게 푹 패여있는 함몰 흉터만을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염증이 지나가고 난 그 붉은 자국도 여드름이 초기 흉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좀 평평하고 옅은 붉은색 같은 경우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어요. 시간 지나면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이는 병변처럼 좀 깊게 패여있고 좀 진한 붉은색들은 이건 잘 안 없어지고 오히려 또 놔뒀다가 함몰이 더 심해지거든요. 이런 붉은색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주로 V빔 같은 혈관 레이저를 통해서 붉은 자국을 없애게 되는데 별로 많이 안 아프고요. 일상생활 지장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끔은 지금 병변처럼 이렇게 색소가 동반된, 색소 침착이 동반된 병변이 있는데 이러한 병변들은 이제 색소 레이저를 같이 치료해주면 훨씬 효과적으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 중에서 정말 어려운 게 이게 함몰 치료죠. 누구나 다 좌절하고 고민하고 이게 이제 함몰 흉터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함몰 치료하러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함몰 치료에 앞서서 딱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하다. 첫째, 함몰 치료는 확실하게 염증이 끝나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증이 있을 때는 함몰 레이저들의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염증들이 다시 추가적인 함몰을 만들거든요. 게다가 염증기에는 피부가 되게 민감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이런 침습적인 함몰 레이저들을 했을 경우는 피부는 점점 민감해지고 장벽도 망가지거든요. 확실한 염증기가 끝나고 함몰 치료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드름 함몰 타입은 정말 많아요. 다양합니다. 게다가 흉터 깊이, 사람의 피부 타입, 장벽, 나이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를 천편일률적으로 치료하는 거, 즉 프락셀 하나만으로 하나의 파라미터로 쭉 가는 거 거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개개인별로, 병변별로 각각 맞춤형으로 다양한 레이저를 적절히 조합하면서 치료하는 게 치료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드름 흉터들은 대부분 이제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치료가 구성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프락셔널 레이저죠. 주로 이산화탄소나 어뷸 매질을 이용하는 프락셔널 레이저가 대표적인데요. 간단해요. 원리는 피부에다가 이렇게 미세한 열기둥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기둥이 상처 치유 과정을 통해서 콜라겐이 형성되는 이러한 원리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환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치료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치료 후에 최대의 반응은 치료 후에 3, 4개월 후에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프락셔널 레이저가 일반적으로 치료 깊이도 깊이 들어가고 치료 효과도 좋은 거가 사실이지만 이게 다운타임이라든지 부작용, 특히 자극을 일으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뷸 프락셔널 레이저를 좋아하는데요. 이런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스태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열을 발산시키는 롱펄스 모드를 쓴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병행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프락셔널 레이저만큼 다양한 타입의 효과적인 게 바로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예요. 미세한 침을 침투시켜서 고주파 전류를 흘려줘서 결국은 콜라겐을 합성시킨다는 원리이고요. 이게 프락셔널 레이저와 가장 큰 차이점이 표피, 피부 표면을 건들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하고 나서 표시가 오래 가지도 않고 일상생활 지장도 별로 없다는 점이죠. 자, 근데 엄청 아파요. 이게 엄청 아픕니다. 엄청 아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 엄청 아프다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런 첨단 쿨링 시스템이 탑재된 플레이트를 이용한 장비들도 나오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쿨링 스프레이를 뿌려가면서 최대한 통증을 줄여주는 것도 제가 하는 치술 방법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각 흉터 타입별로 좀 더 추가되면 좋은 치료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박스카 모양이에요. 박스카는 보통은 이렇게 경계가 가파르게 깎여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럴 경우는 이제 저는 어뷸약이라는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깎여 있는 그 가파른 경계를 완만하게 깎아줘요.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깎아주는 거를 저는 이제 도넛 박피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깎아주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흉터가 좀 덜 심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어주면은 그 다음에 들어갈 흉터 레이저들이 훨씬 효과가 좋아져요. 박스카 흉터 때 쓸 수 있는 게 피코초 레이저 중에서도 프락셔널 LIOB 모드입니다. 이 프락셔널 피코초 레이저를 쓰면은 피부에 미세한 구멍들이 뻥뻥뻥뻥 뚫리거든요. 이게 이제 재생 과정 중에서 콜라겐을 합성시키게 되고, 어쨌든 박스카 흉터에 피코초 프락셔널 레이저 효과 좋은데요. 단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약간 빨간 자국이 3, 4일 정도 가지만 쉽게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아이스픽 흉터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송곳 모양으로 굉장히 깊숙이 뾰족하게 이렇게 깎여있는 흉터를 아이스픽 흉터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함몰 유형 중에서 정말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타입 때 크로스, 도트필이라고 부르는 이런 방법을 좀 선호합니다. 주로 뭐 TCA라든지 페놀 같은 이런 화학약품을 썩어서 이런 흉터의 베이스에 자극을 주면은요, 콜라겐이 합성 차오른다는 그런 원리인데요. 시술 후에 좀 오랫동안 빨개요. 그게 단점이긴 하는데 그나마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고요. 이런 아이스픽이 너무 깊을 경우는 솔직히 이 방법도 잘 안 먹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는 펀치 절개술이라고 해서 저희 피부과에서 이제 조직 검사할 때 쓰는 한 2mm에서 3mm 정도 되는 펀치 기구가 있거든요. 그걸로 아예 쭉 뚫어준 다음에 없애주고 꼼매 봉합해주는 그런 펀치 절개술로 치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롤링 흉터예요. 아주 완만한 이런 흉터를 저희가 롤링 흉터라고 부르는데, 이런 롤링 흉터의 대부분은 밑에 이렇게 섬유밴드들이 꽉 잡고 있어서 이렇게 롤링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대부분 이 섬유밴드를 끊어주는 시술을 하게 되고, 이걸 서브시전이라고 하죠. 대부분 이제 다양한 니들로 끊어주게 되는데, 두두둑 끊어주면은 얘네들이 쭉 올라가요. 이런 원리로 진행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복시 치료를 통해서 이 서브시전을 진행합니다. 카복시 치료라는 거는 이제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해서, 원래는 이제 지방을 녹이는 비만 치료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게 기체를 주입하면서 두두둑 섬유밴드도 끊어주지만, 이게 재밌는 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진피층, 즉 피부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왕성하게 콜라겐을 합성시켜요. 그러니까 끊어주고 콜라겐도 합성시켜주고 일석이조인 거죠.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자, 이거랑 비슷한 원리가 DNA 주사입니다. PDRN이라는 성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성분인데, 주사를 빡 압력을 줘서 놔주면은 그 액체가 밀고 들어가면서 섬유밴드를 따다닥 끊어주기도 하지만, PDRN이라는 성분이 섬유화 세포로부터 콜라겐을 증식시키거든요. 비슷한 원리로 롤링 흉터를 좋아지게 하는 원리입니다. 자, 여드름 함몰 치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거든요. 자,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는 꼭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자기한테 맞는 효과적인 시술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임피부과 임명입니다. 감사합니다.